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기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인생이란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말에 뭐에 쏜 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야 왔다가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키스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랑 두렵지 않아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말에 뭐에 쏜 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야 왔다가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키스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랑 두렵지 않아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야지.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네, 좀 인터랙티브 그거 설문조사 그것 좀 한번 좀 해볼게요. 좀 해볼게 있어. 너의 생각이 보여.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자. 당신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30대 젠장. 이메일 주소. 난지 모르겠지 운영자님들이. 헤어진 과거 애인이 생각나는 순간은 헤어진 과거 애인 헤어진 과거 애인 혼자 가기 어색한 장소에 커플들이 몰려 있을 때 당신이 한 최악의 실수는 술 먹고 노트북이요. 술 먹고 알고 지내는 이성과 술김에 키스해버린 후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은? 술김에 키스해버리고
신혼여행 가서 단둘이 마주 앉은 어색한 상황에 뭐뭐뭐뭐 한다. 신혼여행 가서 단둘이 마주 앉은 어색한 상황? 아, 네. 어서와요. 눈이 왜 반이 감겼어요? 나 원래 눈 보통 이런데요. 지금 제가 뭘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신혼여행 가서 단둘이 마주 앉은 어색한 상황? 그 지금 뭐 설문조사 쓰고 있거든요. 신혼여행 가서 단둘이 마주 앉은 어색한 상황이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단둘이 마주 앉은 어색한 상황이. 피곤한 줄 알았다고요? 조금 피곤하긴 한데 사실 근데 일단은 지금 새벽에 뭔가 방송을 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 ICC 있는 것도 아니고 메이저리그 중계권 있는 경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그냥 시간 때우는 방송 좀 하려고요. 단둘이 마주 앉은 어색한 상황에 아 맞다. 강정호 선수 손목 수술 받은 거 알죠? 강정호 선수 시즌아웃 됐대요. 결국 이 통증이 회복이 안 돼서 수술 받는데요. 오래 못 뛴대요. 유현진 선수는 재활 등판에 순조롭게 마쳤는데 반대로 강정호 선수는 신혼여행 가서 단둘이 마주 앉은 어색한 상황?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신혼여행 가서 만약에 자기의 그 배우자가 딱 그 앞에 앉아 있어. 근데 딱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신혼여행 갔을 때. 나는 썼어요. 넌지시 손을 잡아본다. 터치를 하면 뭔가 스킨십을 또는 스킨십을 하면 뭔가 있겠지. 이성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성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곳. 여러분 이성 볼 때 어디를 중요하게 봐요? 난 썼어. 여자의 적은 여자다라는 생각이 들 때. 아니 그 요소 말고 중요하게 보는 곳 딱 그 여자 사람이 있을 때, 이성이 있을 때, 사람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곳. 그 사람 자체를. 여자의 적은 여자다? 생각이 들 때? 여자의 적은 여자다라는 생각이 들 때, 뭐더라? 승부가 걸리면 되죠. 여자의 적은 여자다? 어느 날 문득 아빠가 슬퍼 보일 때 난 이건 쓸 수 있어. 남자가 무엇을 들고 있을 때 섹시하다고 느끼는가? 내가 남자의 힘으로 딱히 답변 가방.
가장 최근 셀카봉. 가장 최근 손가락을 넣어본 것은? 가장 최근 손가락을 넣어본 거? 뭐 이런 게 손가락 넣어본 거? 어디다 넣어봤다고 해야지. 손가락을 넣어본 거? 어떤 BJ 방송을 때 아프리카TV BJ 직접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가? 당연히 나는 BJ니까 나를 썼겠지. 자, 가장 최근 손가락에 넣어본 것은? 가장 최근 손가락을 넣어본 거? 손가락에 넣어본 거? 스포츠 장갑. 제출. 인터랙티브 랭킹쇼 너의 생각이 보여라고 그 까루님이 그 까루님 방송에서 진행되는 그 공식 방송이 있나봐요. 시청자들의 그 생각을 맞춰보는 랭킹 퀴즈쇼. 4명의 BJ가 한 팀이 되어 문제를 맞추고 일정 점수를 획득해 상금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 일단은 나는 썼다. 일단 나는 썼어요. 하여간 그래서 강정호 선수 그는 같습니다. 복귀를 해적이 사랑하던 그는 같습니다. 그쵸? 그 해적팀이 1년 동안 술 먹고 1년 동안 못 뛰던 그를 끈질기게 기다려줬잖아요. 도미니카 윈터리그까지 보내면서 그 기다려주고 지금 부상 복귀까지 기다려주고 있는 마당에 결국 손목 수술이야. 참 강정호 선수는 참 이게 팔자도 정말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강정호 선수는 슬램덩크의 그 정대만 같은 약간 그런 기분일 거 아니에요. 막 대사관 가가지고 대사님 야구가 하고 싶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진짜 야구가 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복귀 준비하고 있는데 손목 수술이야. 악마의 재능. 하여간 야구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손목 수술을 받아서 야구를 못해요. 참 야구가 하고 싶었던 야구가 하고 싶었던 강정호 선수는 응 안돼. 근데 아직 내년에 옵션을 쓸 수가 있잖아요. 파이어리츠가 전적으로 이거는 성적이 채워지면 자동 실행되는 베스팅 옵션이 아니고요. 이거는 팀이 그냥 결정하는 옵션이에요. 선수 옵션이 아니고 팀이 결정하는 옵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옵션이 아니어도 어차피 강정호 선수한테 돈을 줘야 되거든요. 바이아웃을 줘야 돼요. 어차피 바이아웃을 줘야 되고 바이아웃을 주게 되면 강정호 선수는 다른 팀을 알아보든지 아니면 이제 KBO 리그 오면 그 넥센 히어로즈 가야 되는데 오승환 선수가 지금 KBO 리그에 올 경우 KBO 리그 팀하고 계약한 시점부터 72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발효가 되잖아요.
그 오승환 선수가. 여러분도 이게 꼬이는 건 아니겠죠? 오승환 선수가 요즘 너무 잘 던져서 그런 건 있지만 잊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강정호 선수는 아직 그런 KBO 리그 징계는 아직 내려지진 않았어요. 근데 일단은 음주운전으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던 만큼 KBO 리그에서 추가적인 징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정호 선수한테 징계를 안 했던 이유는 강정호 선수가 엄연히 다른 팀하고 계약 중이었던 상태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안 했던 거예요. 오승환 선수한테는 KBO 리그가 징계를 한 이유는 그거예요. 당시 오승환 선수는 딱 한신 타이거즈하고 계약이 딱 끝나가려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징계가 나온 거예요.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는 임창용 선수하고 묶여서 징계가 나온 것도 있고, 하여간 그래서 오승환 선수는 징계가 나온 건데, 강정호 선수는 워낙에 법원에서 물론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지만, 그래서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어가지고 집행유예 때문에 하여간 그것 때문에 KBO 리그에서 별도 징계를 발효는 안 했지만, 강정호 선수가 만약에 KBO 리그에 오려고 하면 아마 다시 그 얘기가 오갈 거예요. 다시 그 얘기가 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고요. 하여간 그래요. 좀 뭔가 씁쓸하죠. 강정호 선수가 뭔가 이제 음주운전 3번의 누적에 대한 인과응보를 이런 식으로 약간 받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왠지 인과응보 같아.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인과응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근데 그 인과응보를 저런 상황으로 저런 상황으로 맞이를 했다는 것은 뭐 그래요. 다이어터 BJ는 내가 다이어터 BJ는 내가 도저히 지원을 못하겠다. 나는 먹을 걸 포기할 수가 없어. 상습범이어서 깜빡 넣었어야 돼요. 어둠 끝에서는 네가 보고 있을 것만 같아. 맞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아직 시즌을 포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강정호 선수가 내심 복귀를 해서 파워의 힘을 보태기를 아마 기대는 했을 거예요. 파이어리츠가 이번에 트레이드 시장에서 포기를 안 했다는 걸 드러냈죠, 노골적으로. 아주 이번 노네이버 트레이드 시장에서 가장 핫딜을 해냈죠. 크리스 아처. 가장 큰 매물이 크리스 아처였어요, 이번에. 물론 다저스가 매니 마차도 하고 브라이언 도저를 데려오면서 유망주 8명을 그냥 다른 팀에 슉슉슉슉 아낌없이 뿌리긴 했지만, 근데 아낌없이 뿌렸다고 보기에도 좀 물론 좀 아꼈죠. 그러니까 상위 유망주들은 최대한 지켰죠. 물론 로건 폴사이더는 약간 이제 올려보고 약간 좀 시원치 않다 싶어서 브라이언 도저 데리고 올 때 맞바꿨지만 유망주 몇 명 껴서 맞바꿨지만 하여간 근데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크리스 아처를 데려온 거는 그거예요. 아처가 이번에 제일 큰 매물이었는데, 아처 같은 경우는 계약이 몇 년 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어리츠 입장에서는 어차피 얘네 돈 별로 없는 팀인데 아처를 앞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템파베이 레이스에서 연봉을 좀 많이 줬다고 치고, 올해 남은 시간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3년의 계약이 더 남아 있어요.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계약이 더 남아 있어서 남은 그 계약 기간 동안 대충 한 3천만 달러 정도에 쓸 수 있어요. 아처를. 그쵸. 포사이드가 너무 그 기량이 떨어진 것 같아서 그래서 보내버린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래서 포사이드가 몸값이 엄청 떨어진 거예요. 브라이언 도저하고 1대1 트레이드가 안 된 이유가 그거예요. 유망주 몇 명 묶어 2명 더 껴서 보냈잖아요. 물론 브라이언 도저가 그 전에 더 비싸서 그렇기는 해요. 응. 도저가 2년 전에는 40홈런 때렸잖아요. 그 박병호 선수 그 첫 해에. 그때 40홈런 때렸을 때 엄청 비싼데, 그래서 다저스가 못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트윈스에서 야, 그럼 니네 워커빌러 내놔,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때는 지켰거든요, 빌러를. 다저스는 상위 유망주 그 애지중지 키우는 선발 투수를 그렇게 쉽게 줄 팀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저스는 브라이언 도저의 그 몸값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거야. 근데 어차피 일단은 올해는 그 트윈스가 이래저래 그냥 그 팀을 그 선수들을 쫙쫙쫙쫙 다 그 팔아 넘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왠지 박병호 선수가 지금도 만약에 미네소타 트윈스에 있었다면, 네, 예진님 어서요. 박병호 선수가 지금도 만일 미네소타 트윈스에 있었다 했으면 아마 박병호 선수까지 아마 트레이드 매물로 아마 내놨을 거예요. 그랬으면 몰라, 박병호 선수가 만약에 올해 여름까지 계속 그 메이저리그에서 잘 버티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물론 작년에는 로체스터 레드윙스에서 계속 있었지만 올해 만약에 다시 스프링 캠프에서 기회 얻어서 올라갔었더라면, 그랬으면 아마 트레이드 매물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랬으면 막 박병호 선수는 좀 더 타자 친화적인 경기장으로 가서 좀 더 기회를 얻었을 수도 있어. 뭐 일단은 그래요. 뭐 그냥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결국 박병호 선수는 올해 KBO 리그로 왔고요. 트윈스하고 원래 계약이 3년 더 남아있었는데 해지했죠. 물론 계약 자체가 마이너리그로 이관되긴 했었지만, 그러니까 미네소타에서 메이저리그 방출을 했을 것 같다고요? 근데 사실 그거예요.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 그래서 1년 써보고 그 다음에 일단은 방출은 아니고 40인 로스터에서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트윈스 입장에서는 그래, 마이너리그 가서 기다리든 뭐 다른 팀이 데려가든 나는 뭐라고 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 DFA 처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DFA는 원래 다른 팀에 뺏길 수도 있잖아. 근데 안 뺏겼잖아요. 아니요, 아직 그 경복궁 얘기는 안 했어요. 일단은 경복궁을 밤에 갔던 이유는 일단 방송하려고 갔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시간에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왔더라고요. 그 야간 고궁 코스는 조금 그 주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제한돼요, 코스가. 왜냐면 좀 그 위험한 코스들이 좀 있어요. 입장료 한 3,000원에 갔나? 그래서 어차피 야간에는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리고 한복 입고 가면 공짜예요. 고궁은 한복 입고 가면 공짜로 갈 수 있어요. 그냥 그 매표소에서 저 한복 입고 왔는데 입장권 주세요 하면 진짜 입장권 쳐요. 근데 한복을 빌려 입는 게 사실 더 비싸죠. 고궁 하나만 가기에는 한복 빌려 입고 가기엔 조금 비싸니까 그 기왕에 뽕을 좀 뽑으시려면요,
그 한복을요 빌려 입어요. 한복을 빌려 입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그 입장료를 받는 고궁들 있잖아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이 네 코스를 저기 북쪽에 창경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경궁, 창덕궁, 그리고 그 경복궁, 그리고 덕수궁까지 쭉 내려오면서 뽕을 뽑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한복 입고 덕수궁 한번 가보긴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시간제여가지고 그때는 제가 덕수궁만 갔다가 이제 시간 다 돼가지고 그냥 한복 그 빌려 입었던데 그냥 돌려주러 갔었거든요. 그랬었고요. 근데 그러려면요 조금 싸게 빌려주는 데를 가가지고 최대한 시간을 좀 길게 빌려 입어요. 싸게 빌려주는 데를 찾아서. 그래서 길게 빌려 입고 그거를 가는 거죠. 코스를 다 뽑는 거지. 근데 사실 요즘은 그 생활한복도 쭉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그냥 좀 평소에 생활하면서 그냥 집에서 되게 편하게 입을 한복들 있죠. 좀 약간 얇은 옷들. 뭐 그런 거 입고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 가끔 진짜로 그 개량 한복 입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제가 아는 몇몇 신부님들도 여름에는 그 되게 모시로 된 그 개량 한복 막 입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조금 약간 단정한 스타일의 한복을 조금 입고 뭐 다녀도 뭐 그러니까 한복을 갖춰야 될 약간 그런 옷 시스템도 있잖아요. 그런 거 모양새만 좀 보이면 그 한복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아무 한복이나 인정해주진 않더라고요. 이 고궁 쪽에서도 약간 좀 약간 좀 그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복의 기준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입으면 뽕을 뽑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이제 뽕을 뽑을 수 있고 아이가 뭐 그래요. 그럼 뽕을 뽑을 수 있고요. 근데 솔직히 이 여름철에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진짜 이 떼약볕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진짜 하루 종일 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것도 그 고궁 들어가려고 빌려있는 한복들 있잖아요. 그냥 진짜 막 좀 약간 얇아 보이는 옷, 그런 옷 말고요. 진짜 막 어떤 사람들도 봤냐면요, 이 더운 날씨에 그 골룡포를 입고 경복궁에 입장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골룡포 뭔지 알죠? 그 사극에서 여러분들 보면 그 왕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그 어의라고 하죠. 그 어의를 입는데 골룡포에다가 막 그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갑자기 막 뒤에서 막 내가 진짜 막 전하 막 이런 말이 막 튀어나올 뻔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그 사람이 용자더라. 그냥 옷도 아니고 골룡포를 빌려 입을 생각을. 하여간 용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그 날씨에. 근데 이제 경복궁은 막상 들어갔는데 솔직히 그 조금만 나가면 세종대로잖아요. 사직로 있고. 근데 진짜 도심의 도로변을 걷는 것보다 훨씬 시원했어요. 이게 왜냐면 일단은 그 고궁터들은 기본적으로 나무들이 심어져 있잖아요. 녹지잖아요. 이게 서울에서 그나마
종로구가 조금 덜 더운 이유가 있어요. 녹지가 많거든요. 하도 이제 그 서울의 4대 고궁 중에 3개의 고궁이 종로구에 있으니까 하나는 중구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그 녹지들이 보존이 돼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런 그 좀 약간 자체 쿨러가 있는 거야. 자체 쿨러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경복궁 안에 그 몇몇 지점들이 굉장히 시원한 바람들이 부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고 그 같이 갔던 일일 매니저도 그렇고 막 진짜 여기 움직이기 싫다고. 그러니까 그 구역을 담당하고 있던 그 경비를 담당하는 그 경찰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밤에는 좀 많아요. 밤에는 좀 어두우니까 그런 통제요원이 더 많은데 그 구역을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그 구역을 담당하는 그분이 하는 말이 여기가 제일 시원하다고. 자기가 이 구역을 맡은 게 굉장히 꿀이라고. 그래서 근데 그쪽이 뷰가 어땠냐면요, 그쪽이 딱 인왕산 동쪽이었어요. 인왕산의 동쪽이다 보니까 그 이게 낮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풍이 부는데 솔직히 밤에는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서풍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그 인왕산 쪽에서, 인왕산이 아무래도 좀 이제 좀 그런 나름 녹지가 보존이 돼 있는 산이잖아요. 그래서 인왕산 쪽에서 바람이 슝슝슝슝 막 불어오니까 사실 그래서 그 인왕산 바람이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 딱 그 근정전 아마 뒤쪽이었는데, 그리고 그 옆에 또 경회로 가는 문이 있었어요. 그 문 쪽으로 바람이 슉 오는 거야. 각도의 중요성. 각도의 중요성을 아주 절실하게 느꼈고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참말로 아주 그 나는 이제 일단은 그 자리에 이제 명당 지역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사실 그 작전을 이용해서 예전에 그 이괄의 난을 그 진압했던, 이괄의 난을 진압하면서 스타가 됐던 도원수 장만이 있어요. 그 인조 때의 도원수였는데, 그러니까 인조 초기 때의 도원수, 인조 후기 때의 도원수는 김자점이에요. 그 병자호란 때는. 왜냐면 정묘호란 때 장만이 좀 실적을 못 세웠거든. 이괄의 난으로 스타가 됐던 장만은 아주 쫓겨다녔고, 그리고 그때 이괄의 난을 진압을 하려고 장만의 군대가 어디서 싸웠냐면요, 길마제라고 있어요. 지금 현대 지명으로는 무악제거든요. 그 홍은동 밑에 있는 그 무악제 있죠. 거긴데 그 무악제 쪽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근데 거기가 왜냐면요, 이괄이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왔던 루트가 그 통일로예요. 왜냐면 그때 이괄의 직책이 평안도 병마 절도사였어요. 평안 병사였어요. 평안 병사여가지고 그때 북쪽에서 내려온 거야.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장만의 군대는 이제 그 평안도 쪽에서 이괄에 대해서 혹시 지원군이 올까봐, 그래서 그쪽을 딱 차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장만의 그 부관들이 누구누구가 있었냐면 정충신이라는 장군이 있었고, 또 그 밑에 소농보 권관 직책을 맡고 있던 그 유명한 임경업이라는 부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경업이 그 해가 넘어갈 때까지는 무리하지 말 것을 요구를 해요. 임경업이. 그래서 어쨌든 그때 임경업이 이제 그런 거를 좀 제시를 해가지고 나름 그때 공을 세워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이괄이
나중에 그 광주 목사를 죽이고 그 광주 목사를 죽이고 그 이천에 가서 진을 치는데, 그때 뭐냐, 지금 왜 이슈 방송 스케줄을 왜 떴지? 어씨. 아니 오늘 난 그냥 그 진짜 그냥 썰풀이 토크하고 싶었는데 왜 이슈 방송 스케줄이 떴죠? 제가 엊그저께 그 어필했던 그게 약간 좀 먹혔나? 그냥 그래가지고 잡음이 좀 있는 거는 지금 냉방기 소리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괄이 이천호 도망간 다음에 이제 인조가 돌아오기 전에 이제 서울 치안을 또 담당하고 있을 때 임경업이 또 공을 세워요. 그 용산에 있었던 그 창고에 도둑이 들었을 때 그 도둑을 또 진압을 해요. 아, 네, 테이가님 안녕하세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인왕산 쪽에서 그 근정전 쪽으로 그 바람이 엄청나게 시웅시웅 부는 거야. 근정전 쪽으로. 그래가지고 진짜 그 자리에서 움직이기가 싫지만 야간 입장 제한 시간 있잖아요. 그 아마 21시면 아마 나왔어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그 경회루 뒤쪽 이런 데 막 가보고 싶었는데 그 청와대 쪽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은 밤에는 개방을 안 하더라고요. 밤에만 개방을 안 하는 건지 그 낮에만 약간 시즌별로 개방을 안 하는 건지 그거는 제가 알 길은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그 여러분들이 고궁을 가시면요, 그 고궁을 들어가면 그 내가 가보고 싶은 코스가 있어요. 근데 못 갈 때가 있어요. 이게 그 여러분들 국립공원 가면 그 국립공원의 그 등산로가 어떤 시즌은 A라는 루트가 막혀있고 어떤 시즌에는 B라는 루트가 막혀있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구역별로 안식년을 줘요. 그 안식 시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로를 막아놓지 않았나 싶었어요. 물론 저는 국립민속박물관도 가봤었고 국립고궁박물관은 옛날 국립중앙박물관일 때 가봤고 고궁박물관은 리모델링 됐을 땐 못 갔어요. 리모델링 되고 나서 못 갔어요. 저는 새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봤는데 거기는 그 이촌역 있잖아요. 요즘 그 이촌역에서 그 원래 그 이촌역 그 출구가 이제 역에서 박물관 쪽으로, 원래 박물관 바깥쪽으로밖에 출구가 없었는데 요즘은 또 박물관 안쪽으로 출구를 만들어줬잖아요. 그 경복궁처럼. 그래서 그 경복궁도 그 경복궁역 그 5번 출구 알죠? 고궁박물관 건물 그 지하로 그 통로 열려있는 거. 사실 글로 가도 되긴 했는데 밥 먹고 들어가느라 밥 먹고 들어가느라 거기를 이제 안 들어갔었고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맞다. 그래서 티켓. 그래서 이 야간 티켓은 이래요. 주간 티켓하고 달라요. 물론 저는 이제 사전 예약을 하고 들어갔는데요. 경복궁 관리소 여기서 받은 건데, 약간 이게 그 야간 관람권이라는 거를 상기를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밤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명이 좀 이뻤어요. 이게 그 경회로 사진인데 네. 대박 기원. 네, 누나 이뻐님 고맙고요. 그래서 솔직히 요 정도 수준의 사진이 나올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SNS에다 올렸거든요. 사진 찍어서 SNS에다 올렸는데
어 글쎄 오늘은 사실 제가 의도한 거는 아니었는데 그 의도한 거는 아니었는데 지금 그 이슈 방송 스케줄이 나가지고 그냥 그 이렇게 그냥 사진도 이렇게 딱 이 뷰가 한 20시 정도에 아마 찍었을 거예요. 사진 정보 좀 볼게요. 상세 정보 맞네. 20시 13분 사진이네. 이게 밤에 20시 13분에 찍은 사진이었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왜냐면 내가 그래서 이거 내거 셀카봉으로 찍은 거고요. 이거는 셀카봉 사진. 그렇고 여기서 이제 뭔가 예식이 있을 때 근정전이죠. 이게 근정전 사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극에서 볼 수 있는 그 왕의 방 편전이죠. 그 편전이 배경이 아니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게 경회로 밑바닥. 경회로는 못 들어갔어요. 경회로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 밖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이게 경회로는요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해야 돼요. 그 패키지를 예약을 할 때 경회로까지 패키지를 따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경회로 이거 경회로 가면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경복궁에서 공식적인 회식을 하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식적으로 회식하는 장소가 그 경회로예요. 그 경회로고요. 그리고 이게 근정전. 하여간 뷰는 되게 이쁘게 나왔어. 또 뭘 보여줘야 되나? 해 좀 넘어가기 전에 사진. 해 좀 넘어가기 전 사진. 그러니까 이게 촬영 시각이 20시가 넘었었네요. 20시가 넘어서 약간 좀 그런 밝은 사진이 좀 나올 수가 좀 있었어요. 20시가 됐는데도 노린 건 아닌데 그냥 이슈 방송 스케줄 딱히 그 이슈 방송 오늘 노린 것도 아닌데 어째 갑자기 이슈 방송 올라가가지고 그냥 그런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사실 그 경복궁이라는 곳이 그 예전에 그런 역사적으로 좀 많이 사실 100% 복원은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경복궁 안에 그 고궁박물관하고 민속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안에 그 안에 박물관이 있는 거는 뭐 만약에 빈터에 박물관이 있다 하면 그건 좀 솔직히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해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어떤 좀 생각으로 얘기를 해야 되냐.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시청자 수가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사실 경복궁이 훼손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죠. 일단은 1592년 임진년에 4월 30일 새벽, 음력 4월 30일일 거예요. 음력 4월 30일 새벽에 선조가 경복궁을 버리고 평양으로 피란을 가요. 평양으로 출발을 해요. 처음에는 평양으로 출발을 하는데 개성에 가서는 일단은 신하들을 쫙 물갈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평양까지 가고 나니까 개성이 곧 함락을 당하겠대. 개성이 함락을 당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뭐냐, 결국은 이제 의주까지 가죠. 결국은 개성, 평양, 의주까지 가는데 갈 때는 겁나 급하게 올라가요. 근데 내려갈 때는 굉장히 천천히 내려간다. 내려갈 땐 굉장히 천천히 내려가고, 그리고 1592년 5월에 그 서울이 넘어가잖아요. 서울이 넘어가가지고 서울이 넘어가니까 그때 이제 경복궁이 쫙 불에 타버리죠. 근데 솔직히 경복궁을 누가 태웠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임진왜란 난리통에 일단 탄 건 확실한데, 일본군이 공격을 해서 탄 것인가, 백성들이 창고를 불태워버려서 탄 것인가, 그거는 알 길이 없어요. 어떤 거를 불태워서, 그러니까 누가 불태워서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에 탔는지는 정확히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왜냐면 그때 조정 전체가 피란길에 올랐기 때문에 경복궁에 남아서 뭐 때문에 불에 탔는지를 기록에 남긴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생방송 맞고요. 생방송이니까 이슈방송 스케줄이 올라갔겠죠. 네. 그래서 경복궁이 그렇게 해서 이제 불에 타버렸고, 한동안 경복궁을 복원할 뜻이 없었어요. 이게 조정이 안 했다기보다는 못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근처에 이제 그 경복궁하고 창덕궁 사이에 그 현대그룹 본사 있잖아요. 거기를 헌법재판소하고 현대그룹 본사 있고, 거기를 지나서 창덕궁 인정전이 세종시대 때 완성이 돼요. 그때 완성이 돼가지고 사실 세종은 경복궁에서만 살지는 않았어요. 창덕궁에서도 옮겨서 살았던 적이 있고요. 창덕궁하고 창경궁이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되고, 그래서 좀 이제 시대별로 약간 그 전까지는 그 용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왕의 그런 후궁들이 몇 명이냐, 뭐 부인들이 몇 명이냐, 약간 그런 거에 따라서 거주 시스템이 약간 그때그때 달랐어요. 왕 시대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좀 시대가 이제 바뀌었었는데, 임진왜란 이후로 이제 그 국가 재정도 엄청나게 안 좋아졌었고, 그리고 몇십 년 안 지나서 바로 호란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그 경복궁을 다시 재건할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삼전도비에 보면 그 지금 롯데월드 옆에 있죠, 삼전도비가. 거기 가서 보시면 성을 새롭게 쌓거나 기존의 성을 보수하지 말라는 그런 그 병자호란 당시에 그 조약을 맺었던 내용이 있어요. 기존 성을 보수하거나 성을 새로 쌓지 마라. 그렇다 보니까 경복궁을 다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고요. 저렇게 하니까 저분이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이후 경복궁은 계속 이런저런 이유들로 재건되지를 못해요. 더군다나 정조 같은 경우는 수원에 화성을 지어요.
정조가 수원에 화성을 지었던 목적 중 하나는 이게 서울에 그 집중되어 있었던 그 중신들의 권력 이런 걸 약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수원에 화성을 지은 거였는데, 자신의 그런 그 친위대 장룡영을 만들 정도로 정조는 그래서 왕권을 다시 올리려는 성격이 강했던 군주예요. 그래서 몰라, 정조가 맘만 먹었었으면 수원 화성 민겸님 내일 컴퓨터 사러 가고 부럽다. 하여간 그렇고, 그래서 정조의 그런 개혁군주, 정조의 그런 마인드로서는요, 분명히 경복궁 다시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조는 수원 화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수원 화성을 만들고, 그래서 경복궁은 정조 시대 때 사실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또 미뤄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규장각이 그 정조 시대 때 만들었던 규장각은요, 창덕궁에 있어요. 창덕궁하고 창경궁 사이에 그 자리에 원래 규장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창덕궁은 그 정해진 코스로만 정해진 시간대에만 입장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아마 입장료도 조금 비싸요. 정해진 코스에 정해진 시간대에, 그리고 인원도 굉장히 소수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인원이 되게 소수로 제한되어 있어서 그리고 일단은 창덕궁은요, 가이드가 있어요. 정해진 시간대 정해진 코스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창덕궁은 그 가이드 따라서만 다녀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창덕궁에서는 방송하기 힘들어요. 창경궁에서는 그래도 방송할 만 하거든요. 근데 경복궁은 솔직히 낮에는 모르겠어요. 경복궁은 낮에는 모르겠는데 밤에는 솔직히 방송하기 힘들더라고요. 일단은 조명이 아까 이 특별관람 이것처럼 여기 보여졌던 거에서 좀 알 수 있듯이 밤에 그래도 조명이 조금은 있어요. 조명이 조금은 있는데 조명이 쬐끔은 있지만 조명셀 카봉이 있어도 조명셀 카봉 켜고 방송을 하기엔 솔직히 좀 어렵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진만 찍고 동영상은 안 찍어왔는데, 그리고 사실 좀 약간 제가 좀 촬영하고 싶은 만큼 촬영을 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 혼자 간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혼자 간 게 아니고 저랑 같이 간 사람이 있었어요. i5인지 i3인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8세대. 근데 솔직히 고민할 만해요. i3가 원래 예전에 i3는 코어는 2개인데 이 연산 논리 그게 스레드가 4개였거든요. 근데 i3에서는 온전히 4코어 4스레드가 됐고요. i5가 원래 4코어 4스레드였는데 6코어 6스레드로 늘었거든요. 아이,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시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솔직히 나중에 제가 경복궁에서 방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경복궁은 솔직히 다른 고궁에 비해서 입장하는 입장객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 경복궁이에요. 왜냐면 다른 고궁들에 비해서 일단은 교통 여건 자체가 좀 우수한 편이에요. 물론 덕수궁도 시청역에서 1번 출구로 나가면 바로 덕수궁이 있기는 해요. 바로 덕수궁이 있기는 하지만 경복궁은요,
경복궁은 차원이 달라요. 경복궁 안에 지하 전력 출구가 있잖아요. 경복궁역 그 5번 출구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 경복궁역 그 5번 출구가 있기 때문에, 예. 5번 출구로 그 국립고궁박물관 건물로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경복궁을 좀 더 편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경복궁만큼 그 교통의 그 입지가 좋은 데가 없어요. 사실 그 경복궁역 만들면서 아마 그 경복궁역 만드는 김에 그 5번 출구 글로 만들자,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아마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기 때문에 경복궁역만 지하철역 출구가 그 안에 생겼다는 거. 근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가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줘야지 관심을 갖고 가고요. 그래서 그 경복궁역이 좀 동서로 길어요. 동서로 조금 약간 경복궁역이 좀 길게 돼 있는데, 뭐 일단은 뭐 그렇다는 거. 그리고 네. 그래서 저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그리고 이 서울의 4대 고궁 다 가봤고, 그리고 운현궁도 갔어요. 운현궁도 가봤고, 근데 동묘는 못 가봤어. 동묘는 지난번에 제가 한나님하고 갔을 때 그 공사에서 못 들어갔잖아요. 그날은 공사에서 못 들어갔으니까 패스하고. 그래서 운현궁 가봤고요. 아직 제가 경희궁은 못 가봤어요. 경희궁 못 가봤고, 그 서울 역사박물관 옆에 있는 데 있잖아요. 서울 역사박물관 옆에 그 경희궁, 그 경희궁을 아직 못 가봤고요. 근데 모르겠어. 만약에 경희궁은 경교장도 갔는데 그 경희궁을 그 못 가서, 일단 사실 그게 조금 그 아쉽기는 하고요. 그 좀 아쉽기는 해요. 그 경희궁을 못 갔던 거는.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한번 그 서울에 어떤 고궁들이 있는지 한번 한번 찾아볼게요. 서울에 어떤 고궁들이 있는지 제가 지금 포털에서 한번 지도를 좀 열어볼게요. 지도. 서울의 고궁들. 서울의 고궁들 한번 그 지도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요. 그냥 저 위에다 그냥 띄울게요. 자, 일단은 경복궁 갔고, 창덕궁 갔고, 그리고 창경궁 갔고요. 창경궁 갔고, 나 여기 가회동. 가회동은 굉장히 제가 그 인연이 깊은 곳이죠.